럭셔리의 본질이구나, 필요 이상의 것, 물어보기 전에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이런 놀라운 점들. 벤틀리 벤테이가의 운전 감각 어떨 것 같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트럭을 만들었구나. 1930년 프랑스 그랑프리에서 자신의 경주차를 이긴 벤틀리를 보고 에토레 부가티가 남긴 말입니다. 트럭으로 비하하면서 애써 위안을 삼았었는데요. 그로부터 85년이 지난 2015년에 에토레 부가티의 예언은 현실로 거듭났습니다. 벤틀리가 브랜드 최초로 SUV를 만듭니다. 바로 벤테이가였습니다. 벤틀리의 개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호화로운 SUV. 프리미엄 브랜드와 럭셔리 브랜드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럭셔리 브랜드 가운데는 벤틀리 벤테이가가 최초의 SUV였습니다. 당시에 에토레 부가티가 왜 벤틀리 보고 트럭이라고 했는지 그 당시에 벤틀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차체 길이가 거의 1톤 트럭보다 큽니다. 그리고 최초의 SUV가 벤테이가지만 실제로 당시에 벤틀리를 보면은 최저지상고가 웬만한 SUV보다 훨씬 넓고 바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달릴 때 정말 그 박력이 대단합니다. 벤틀리는 롤스로이스와 굉장히 여러모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굉장히 거칠고 박력 있고 호쾌하게 달려나가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당시 벤틀리가 딱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벤테이가 V8은 2015년에 나온 1세대 벤테이가의 부분 변경 버전입니다. 차체 사이즈가 살짝 변했는데요. 디자인을 다듬으면서 한 차체 길이가 15mm 정도 짧아졌대요. 차의 길이는 5125mm, 너비는 1998mm, 높이는 170cm가 넘습니다. 럭셔리 브랜드의 라이벌로 손꼽히는 컬리넌과 비교하면 여러모로 작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9cm 정도 차이가 나고 휠 베이스는 컬리넌보다 30cm나 짧습니다. 그래서 왜 벤테이가를 크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번 시승이 끝날 때쯤 결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테이가의 플랫폼은 폭스바겐 그룹의 MLB 에보라는 플랫폼입니다. 벤테이가 첫 출시 당시에는 W12기통 엔진만 얹었습니다. W12 엔진은 폭스바겐 그룹 회장이었던 페르디난드 피에이가 개발한 엔진이죠. 그래서 VR6 엔진을 겹쳐가지고 72도의 협각으로 만들어서 실린더가 만약에 엑스레이로 투시해서 본다면은 약간 W 형태의 배열로 돼서 오르내리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 이후에 브랜드 영토 확장을 위해서 V8을 추가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바로 그 차고 V8 4.0L입니다. 듀얼 트윈 스크롤 터보를 달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550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78.5kgm인데 사실 W12와 성능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벤틀리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12기통보다 더 박력이 있다. 뭐 한때 벤틀리는 이제 8기통 모델은 또 엠블럼의 B자 바탕을 빨간색으로 만들기도 했었죠. 지금은 이제 검정색으로 다시 통일을 했는데 1세대 벤테이가 출시 이후에 럭셔리 SUV 시장에 경쟁자가 많이 늘었죠. 앞서 언급한 컬리넌도 있고 마세라티, 르반떼도 있습니다. 자, 벤테이가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이제 8기통을 추가하면서 사실 벤테이가 브랜드가 처음 부활했을 때 폭스바겐 그룹은 전차종 최고 속도를 시속 300km 이상으로 맞추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죠. 물론 지금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도 시속 250km의 속도 제한을 걸어놓은 차들도 실질적으로 리미터를 해제하게 되면은 이제 시속 300km를 찍을 수 있는 차종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 품에서 벤틀리가 처음 부활했을 때 폭스바겐 그룹은 시속 300km의 최고 속도에 굉장히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차종이 최고 속도 시속 300km를 넘길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벤틀리는 그렇게 과격한 주행이 어울리는 스포티한 모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단, 쿠페, 컨버터블 모두 시속 300km를 욕심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어떤 기술적 노력을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벤테이가의 사이즈도 저의 추측이지만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를 소화할 수 있기 위해서 어느 정도 차체 크기를 좀 타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V8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가 시속 300km를 넘지 않습니다. 한때 벤틀리에서는 뮬산을 제외한 모든 차가 시속 300km를 넘었지만 이제 V8이 추가되면서 3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을 많이 내려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빠릅니다. 벤테이가 V8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가 시속 290km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4.5초입니다. 벤틀리가 빠른 차로 이제 유명하죠. 처음에 에토레 부가티가 화가 났던 이유도 벤틀리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때문이고, 월터 워렌 벤틀리도 굉장히 고성능에 집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으로 드러난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각기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포르쉐 카이엔이나 람보르기니 우루스의 성능 재원은 정말 실존적 가치입니다. 그 성능을 100% 긁어서 쓸 때 의미가 있는 그런 가치라면은, 벤틀리에서 어떤 성능 재원의 수치는 상징적 의미가 크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 차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차긴 하지만, 정말 한계를 넘나들면서 운전할 때보다는 한 템포 느긋하게 운전할 때 가장 즐겁습니다. 다만 그 수치들은 이 차가 오너에게 줄 수 있는 자긍심의 원천이 되는 것 같아요. 언제든 달려나갈 수 있고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달리지 않고 난 편안하게 달릴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급 호화 SUV, 브랜드 특히 대륙별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링컨, 저희가 탔던 에이비에이터가 주는 그런 승차감과 벤틀리의 승차감이 주는 느낌은 또 다릅니다. 벤틀리는 출시 당시에 2015년에 주행 모드 8가지를 들고 나왔고, 지금도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SUV 최초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행 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럭셔리 SUV 중에 8가지의 주행 모드를 제공하는 차는 벤테이가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온로드 4가지가 있고 오프로드 4가지, 총 8가지의 주행 모드가 있고, 랜드로버의 지형 반응 시스템처럼 센터 콘솔에 있는 다이얼만 돌려가지고 넘나들 수가 있습니다. 온로드 모드는 스포츠가 있고 벤틀리가 있고 컴포트가 있고 커스텀이 있습니다. 커스텀은 이제 자기 입맛대로 세팅을 각기 조절을 하는 거고, 이 벤틀리 모드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벤틀리 모드는 벤틀리 셰시 엔지니어가 추천하는 맞춤 조합입니다. 근데 실제로 타보면은 정말 벤틀리 모드가 가장 편하고 좋더라고요. 단지 편안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차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드여서, 괜히 전문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벤틀리는 풀 모델 체인지급 변화라고 강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형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서 그 말도 맞습니다. 보통 부분 변경 때는 철판을 프레스하는 부분까지는 건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벤틀리가 늘 강조하는 슈퍼포밍 혹은 핫포밍이라고 하는데, 알루미늄 패널을 500도로 가열했다가 쾅 찍어갖고 성형하는 기술로 만든 이 부분까지 모양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예 테일게이트는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에는 테일램프의 일부가 남겨지고 가운데 부분만 열리는 방식이었다면은, 아우디 SUV에서 보는 것처럼 테일램프가 전부 다 테일게이트와 함께 올라가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흔치 않은 차다 보니까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미 2015년에 나왔을 때 벤테이가는 굉장히 앞선 메커니즘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48V 전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워낙 주고받을 정보의 양이 많다 보니까 초고속 통신망인 플렉스레이를 기본으로 깔았습니다. 그 시스템들은 그대로 가져왔고,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하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앞서갔던 하드웨어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도 다시 한번 세대를 맞춘 그런 변화였습니다. 이 차는 그 서스펜스 트래블이 최대 245mm입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뒤쪽 트레드를 20mm 정도 늘리고 휠의 위치를 조정을 했다고 해요. 휠의 위치를 조정한 이유는 휠 아치 안에 좀 더 꽉 차 보이게 하기 위해서 미세하게 조정을 했다고 해요. 플렉스레이나 이런 48V 전장 시스템은 이 실시간련 제어에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서 빨리빨리 뭔가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차에서는 수많은 센서들이 귀를 기울이고 항상 주행 상황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벤테이가는 알루미늄 모노코크를 쓰고 있고요. 외부 패널과 언더버디 쪽에 알루미늄을 적극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고장력강을 섞어서 썼고요. 알루미늄을 섞어 쓰면서 이제 스틸로만 바디를 짰을 때보다는 한 236kg 정도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2톤을 훌쩍 넘는 굉장히 무거운 차입니다. 워낙 장비도 많이 싣고 있고, 근데 이제 벤틀리를 정의하는 특성 중에 하나가 쉽게 불러올 수 있는 거대한 토크입니다. 벤테이가 V8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금방금방 큰 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게감이 적어도 가속에서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다만 좌우로 굽이친 길에서는 물리적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욕심을 내면은 차체는 기울지 않지만 언더스티어로 흐르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가 있죠. 근데 뭐 앞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그런 운전이 벤틀리에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안개가 굉장히 자욱한데 나이트 비전을 제가 켜놨어요. 근데 상당히 도움이 되네요.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시야가 좀 제한적이지만 앞서가는 차가 이제 또 온도를 감지해서 보다 보니까는 빨갛게 달아오른 머플러나 하체 부분이 하얗게 드러나서 시야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비가 오는 날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돌아 내려갈 때 진짜 쏠리는 느낌도 없어요. 신기합니다. 벤틀리 다이나믹 컨트롤이라는 시스템을 달았는데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댐퍼의 감쇄력을 조절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벤틀리 벤테이가의 운전 감각 어떨 것 같으세요? 절대
출렁출렁한 그런 느낌과는 담을 쌓았습니다. 저는 벤테이가의 운전 감각을 간추릴 단어가 차단과 분리, 불쾌한 감각이나 움직임을 봉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 돌아갈 때 되게 착각하기 쉬운데 롤이 거의 없습니다. 차체가 기울지 않고 코너를 돌아가서 이 한계를 가늠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벤테이가를 몰다 보면은 일단은 속도 감각이 굉장히 흐릿해집니다. 차가 워낙 기울임이 없고 안정적이다 보니까는 실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고, 특히 코너를 빠른 속도로 들어갔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계점이 굉장히 빨리 가까우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아채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벤틀리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굳이 길을 쓰고 스포츠 주행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오너들은 아닐 것이다. 그들이 평상시에 조금 무리해서 운전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어떠한 불안감도 주지 않고 편안함만을 남겨놓고 싶다. 이런 고집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벤테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차단하고 분리를 해놨는데, 스티어링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식 스티어링인데 노면의 피드백을 굉장히 좀 많이 걸러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는 약간 지상에서 한 20cm 정도 떠가지고 비행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요철 넘을 때는 완전히 다 꿀떡꿀떡 삼키지는 않아요. 약간의 여운도 나고 진동도 남는데, 이런 세팅 자체가 고속으로 달릴 때는 또 놀랍도록 차분해지고 상황에 따라 굉장히 차가 표정을 많이 바꿉니다. 그러나 운전에 너무 내 손발이 막 앞바퀴가 된 것 같은 그런 일체감을 주는 세팅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냥 편안하고 느긋하게 즐기는데 걸맞은 그런 세팅인데, 성능은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낼 수 있는 성능은. 그리고 평상시에 달릴 때는 정말 정수성이 끝내줍니다. 시속 80km, 100km로 달릴 때도 이 정도 큰 사이드미러 달면은 보통 A필러 부근에서 바람소리가 들어오는데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정말 조용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속도를 잊게 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유용한데, 급가속을 하게 되면은 엔진 소리가 우렁차게 들어옵니다. 오르르 하면서 나가죠. 바로 이런 맛입니다. 그렇다고 막 AMG처럼 또 너무나 과장된 이런 사운드는 아니고, 잔잔하면서도 약간 가슴이 이렇게 웅장해지는 이런 느낌의 사운드, 딱 좋습니다.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사이즈도 처음에는 왜 좀 더 크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 이틀째 되니까는 알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가 주차하기도 편하고 어디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도 편하고, 물론 뭐 지금도 작은 차는 절대로 아니지만 너무 과하게 크지 않은 차체로 잘 절충을 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덩치로 위압감을 주는 식으로 자존감을 표현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 차의 실내에 들어오면은 막상 실내 공간이 남아돈다거나 광활한 느낌이 없습니다. 머무는데 필요한 공간들을 딱 알맞게 절충점을 잘 찾은 것 같아요. 벤틀리는 정말 이 차를 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말 매력이 하나둘씩 보이는 것 같아요. 벤틀리가 시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마냥 물렁물렁하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은데 적당히 포근한데 몸이 어디 한쪽으로 이렇게 좀 짓눌린다든지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몸의 피로도가 느껴지지 않는 정말 좋은 시트 같아요. 편안한 세팅, 차단과 분리, 요게 좀 초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 뼈대가 혈기왕성한 무서운 SUV들과 우월한 유전자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잠재력이 굉장합니다. 가혹하게 몰아붙여도 정말 꿈쩍 않고 버팁니다. 그리고 8기통 엔진은 정속 주행을 하거나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을 때는 절반만 작동을 시킵니다. 기통 휴지 기능이라고 하죠. 4기통, 8기통을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은 운전자가 거의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4기통일 때조차 저회전에서부터 토크를 강하게 뿜기 때문에 크게 아쉬움이 없고, 단지 4기통 할지 8기통 할지는 차가 판단을 하는 거죠. 운전자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조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옆유리가 이중 접합유리입니다. 윈도우를 내려보면은 두 장의 유리 사이에 또 접합재가 들어가고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용을 아끼지 않고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 앞유리도 투명한 금속 레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 레이어가 열선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각 요소가 갖고 있는 스토리들이 오너한테 자긍심을 높여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인 남부의 마르베야에서 2015년 11월이었습니다. 최초로 공개가 되고 전 세계에서 딱 40명의 기자만 불러서 시승회를 열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이 벤틀리가 벤테이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엿볼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저희가 묵은 최고급 리조트는 하룻밤 숙박비가 284만 원짜리였습니다. 심지어 리조트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 미슐랭 2스타였고
이제 벤틀리가 의도를 했던 거는 벤테이가 오너의 삶을 좀 간접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그때 다양한 환경에서 차를 운전해 볼 수가 있었는데, 심지어 오프로드 코스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생긴 차를 끌고 어떻게 오프로드를 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지에서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오프로드 성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모드도 4가지가 있는데, 모래 모드가 있고, 다져진 길이나 자갈 뭐 이런 모드가 있고, 풀밭,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드에 따라서 ESC를 해제하기도 하고, 전자장비가 가진 조화를 부려서 초보자도 능숙하게 오프로드를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요. 벤테이가 출시했을 즈음 2015년에 벤틀리 회장이 바로 볼프강 됴하이머였습니다. 자, 그 사람을 투입한 것만 봐도 벤테이가에 들인 관심이나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크루 공장에서는 벤테이가를 위해서 신규 채용을 1,500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벤테이가에 들어갈 인테리어를 만들기 위한 목공장인을 58명을 투입을 했는데, 오로지 벤테이가에 들어갈 부품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벤테이가에 얼마나 사활을 걸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옵션이 굉장히 다양한데, 한국에는 우리나라 오너들이 선호할 만한 옵션을 조합해서 가격을 딱 3억 1,200만 원으로 픽스를 해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기본 모델에는 없는 장비들도 있고, 또 여기서 더 달 수 있는 옵션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금속을 미세하게 이렇게 세공을 하는 다이아몬드 패턴을 새겨넣는 널링 기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코리안 스펙 같은 경우는 널링 옵션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널링 기법으로 만든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장식입니다. 제가 2019년에 모나코에서 플라잉 스포 시승을 하면서 만져보니까는 그 금속의 까슬까슬한 감촉이 느껴지는데, 다이아몬드가 정말 미세하거든요. 가장 작은 다이아몬드는 불과 한 0.3mm 정도 깨알같이 가공을 해가지고, 이런 게 럭셔리의 본질이구나, 필요 이상의 것, 물어보기 전에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이런 놀라운 점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차인 것 같아요.